인제군 남면 남전리 동아실 마을에서부터 인제군 기린면 방독리 간을 방어하고 있던 이윤산 소령의 이연대 3대대는 6월 25일 오전 4시에 연대장 한병선 대령으로부터 전투태세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북한군의 도발 징후가 없자 대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비 침투로 인한 비상 상황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오전 5시 30분 각종포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이 하답 부근으로 침입하여 3대대 구중대 정면으로 종대를 이루며 공격해왔습니다. 이들은 동해 연안의 산길을 따라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38경비 이려단 예하의 1대대와 4대대, 5대대, 6대대 병력이었으며 1대대와 4대대는 귀둔리와 하추리로부터 각각 공격을 개시하여 현리를 거쳐 하남리 방면의 내린천을 따라 진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5대대는 1대대를 후속하고 6대대는 원대리에서 38선을 돌파하여 갑둔리로 진격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북한군 1대대와 4대대의 공격을 받은 구중대장 남백봉 대위는 좌인접 중대인 최수용 대위의 11중대와 협동으로 북한군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한 후 일제사격을 가해 공격 제1파를 격퇴했습니다. 구중대와 11중대의 강력한 저지 사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북한군은 점차 병력을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대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계속 밀려드는 북한군을 감당하지 못한 중대는 점차 밀리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의 공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지자 3대 대장 이윤산 소령은 구중대와 11중대를 일단 북한군으로부터 이탈시켜 예비대와 함께 현리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엄수동에 배치되어 있던 예비대인 김선익 대위의 10중대를 오전 7시에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대장 이윤산 소령의 명령에 따라 정오 무렵 현리에 도착한 김선익 대위의 10중대는 즉시 현리 서쪽 1km 지점 558고지 일대의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이 무렵 점점 증강되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철수를 시작하여 진다리에 집결한 최수용 대위의 11중대는 북한군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오후 1시 20분에 520고지 좌측 능선의 배치를 완료했으나 남백봉 대위의 구중대와는 통신이 두절되어 구중대의 상황과 위치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520고지를 점령한 11중대장 최수용 대위는 12중대장 최이태 대위로부터 연대 주력이 홍천으로 철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대장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대장 독단으로 철수 명령을 내렸으나 때마침 대대장으로부터 중대가 너무 돌출되어 있으므로 521고지로 후퇴하여 방어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최이태 대위가 전한 연대 주력이 홍천으로 철수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었으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대장 이윤산 소령의 명령을 받은 11중대는 521고지로 이동하여 이 고지를 선점하고 강력히 저항하는 소규모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558고지를 점령한 10중대를 비롯한 대대는 오후 1시 20분에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강력해지는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대장 이윤산 소령의 명령에 따라 오후 3시에 철수를 시작해 엄수동으로 집결했습니다. 엄수동에 집결한 후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3대대는 두절되었던 통신이 오후 11시에 회복되어 연대와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으로부터 강행군으로 한계리로 이동하라 는 명령을 받은 대대장 이윤산 소령은 6월 26일 오전 4시에 통신이 두절된 구중대를 제외한 대대 병력은 도보로 부상병과 보급품은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모종촌에서 연대 장교의 안내를 받아 한계리에 도착한 3대대는 연대의 좌일선으로 293고지, 381고지 간의 방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본대를 뒤따랐던 차량제대는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6월 27일 오전 8시경에 한계리 인근에 도착하여 유도병 없이 본대와 합류를 시도했으나 자주포를 포함한 북한군의 포격으로 보급품을 탑재했던 선두 차량이 파괴되자 장수원으로 우회하여 횡계에서 대대와 합류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채 행방이 묘연했던 구중대는 교전 수분 만의 압도적인 병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북한군에 의해 후방 교통로가 차단되고 유무선 통신이 두절된 상태로 오후 2시에 철수를 시작하여
방태산을 경유 4단 우익에 8사단 10연대 철수병력과 함께 수안보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유지한 채 대대에 합류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이 참모들과 반격 작전 계획을 협의하고 있던 오후 9시에 보병학교 교육과정에 입교해 있던 3명의 연대 장교들이 복귀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은 즉석에서 복귀한 장교들에게 보직을 발령했는데 김주영 소령은 1대 대장, 문정식 소령을 2대 대장, 그리고 조정년 소령을 공석으로 있던 작전주임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나, 연대는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하는 북한군 2개 연대 규모를 포착 섬멸하고 어런리 북쪽의 고지군을 탈취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38선을 회복하려 한다. 둘, 제1대대는 585고지를 탈취하라. 셋, 제2대대는 593고지를 탈취하라. 넷, 제3대대는 자은리로 집결하여 연대에 예비가 되라. 다섯, 공격 개시선은 현 접촉선이고 공격 개시 시간은 6월 26일 06시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의 반격 계획에 따라 585고지 탈환 임무를 부여받은 1대대는 6월 26일 오전 6시를 기해 2중대와 1중대를 각각 좌우 1선으로 하고 현 접촉선을 공격 개시선으로 하여 병진 공격을 시작했으며 3중대는 대대 예비로서 공격 중대를 후속토록 하고 4중대는 화력 지원을 위해 자은리 북쪽 1km 지점에 내후동에 위치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전날 어론리까지 진출했던 북한군 12사단 30연대와 32연대는 6월 26일 오전 4시에 홍천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간 목표인 가마봉을 향해 진격하던 정상록 대위의 2중대는 오전 10시경 가마봉 서쪽 800m 지점의 794고지에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을 제압하고 고지를 탈환했으며 김상용 대위의 1중대 또한 그 무렵에 794고지 서쪽 1km 지점이 558고지를 점령했습니다. 560고지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대대장 김주영 소령은 794고지 점령 시점에 좌측방에서 병진 공격하던 2대대 정면의 454고지에서 들려오는 총성을 들었습니다. 곧 이어 1대대는 925고지의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북한군이 두 중대 사이로 침투하였고 1중대는 백병전을 전개하여 북한군을 격퇴했으나 이 혼전 중에 1중대장 김상용 대위가 전사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군이 내후동 동쪽 1km 지점의 무명고지로 우회 침투하여 대대관 측소를 기습했으나 후속한 안일순 대위의 3중대가 이들을 격퇴함으로써 두 중대의 분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중대 화기소대 선임하사관 유영국 상사는 안개가 짙게 끼어 피아를 분간할 수 없었으므로 말의 억양으로 피아를 구분하여 쏘고 찌르는 혼전을 벌였다. 라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문정식 소령의 2대대 또한 연대의 반격 계획에 따라 오전 6시에 593고지 탈취를 위한 공격을 시작했으며 연대의 좌측방에서 394고지, 402고지 선의 북쪽 계곡을 공격 개시선으로 정한 대대가 동쪽과 서쪽에서 각 중대로 병진 공격을 시도할 무렵 북한군의 선제 포격이 강습함으로써 공격은 돈저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대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자 대대에 배속되었던 57mm 대전차포중대 1소대장 박배섭 소위는 북한군의 탄막을 뚫고 포두문을 402고지 동쪽 기슭으로 이동 방열한 후 354고지 및 468고지 그리고 북한군 기계화 부대의 예상 접근로인 어구촌 일원의 포격을 퍼부어 북한군의 소화기 사격을 제압했으며 이 틈을 이용한 공격으로 이 대대는 북한군의 전초진지를 물리치고 468고지, 483고지 간의 근접거리까지 접근했으나 북한군이 이 고지에서 요란 및 저지 사격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자 불리한 지형에 있던 이 대대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북한군은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국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1대대와 2대대가 위치한 두 고지에 대한 포격을 집중하면서 전차 2대를 앞세운 2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1대대와 2대대의 전투지 경선을 뚫고 거리 뒷골로 침공하고 가마봉에 있던 북한군은 1중대 및 2중대와의 접촉을 끊고 848고지로 우회하여 1대대의 배후를 위협했습니다.
560고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이대대의 공격이 돈자되고 일대대 또한 북한군의 협격에 직면하여 혼전을 치르는 것을 보고 주진지로 후퇴할 것을 각 대대에 명령했습니다. 오후 1시에 대대 지휘소를 자은리 우체국으로 정한 일대대장 김주영 소령이 분산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던 중 연대는 즉시 홍천 전방으로 철수하여 방어태세를 갖출 것을 연대장을 만나는 즉시 전달하라는 사단 참모장 고시복 중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북한군을 격퇴할 수 있다는 일대대장 김주영 소령의 항변에도 사단 참모장 고시복 중령은 모든 전선의 상황이 이를 허락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명령대로 철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6월 26일) 오후 1시 30분 자은리의 연대지휘소에서 사단사령부의 철수 명령에 따른 작전을 수기하고 있던 연대장 한병선 대령에게 일대대장 김주영 소령과 작전주임 조정년 소령은 한계리 선으로의 철수를 건의하며 이 선이 중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리에서 철수하고 있는 3대대를 수용하기 용이하고 또한 지형적으로 북한군 기계화 부대를 격파하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이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나, 연대는 현 진지로부터 북창 한계리 선으로 주간 철수하여 방어 진지를 편성한 다음 적을 진전에서 저지 섬멸하려 한다. 둘, 제1대대는 제2대대의 어무 아래 철수하여 330고지, 293고지 간의 진지를 점령하라. 셋, 제2대대는 축차 지연전을 수행하며 293고지, 359고지 간의 진지를 점령하라. 넷, 제3대대는 성산리로 철수하여 연대의 예비가 되어 측방 경계에 임하라. 다섯, 제16포병대대 제3포대는 제2대대를 직접 지원하라. 연대가 점령하기로 한 북창 한계리 선의 지형적 특성은 한계리로부터 홍천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큰 말고개와 작은 말고개가 성산리까지 이어져 있고 도로의 연해 우측에는 도섭이 가능한 홍천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 지역 도로의 정점은 작은 말고개가 위치한 230고지로 여기서부터 한계리까지는 S자형 굴곡이 연속으로 이어져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고지들에서는 6km 전방에 자은리 부근까지 감재가 가능하며 주능선에서 파생한 횡격실 능선이 동서로 2중 3중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숲도 울창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의 작전 명령에 따라 오후 2시부터 철수를 시작한 일대대는 한 차례의 집중사격 후 3포대의 연막 차장을 신호로 나구정 골짜기에서 자은리 방면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으나 연대의 철수 기밀을 탐지한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5대의 전차 및 자주포를 앞세우고 연대 중앙의 쐐기를 박을 태세로 진격해왔습니다. 또 다른 전차 및 자주포들도 거리 뒷골로 난입하여 좌우측에 포격을 가했으며 일부 병력은 402고지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402고지 방어를 담당한 이종기 대위의 2대대 5중대는 중대장이 직접 캘리버 50 기관총 사격을 하는 등 악정고투하며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6중대와 7중대가 이미 철수를 단행함으로써 5중대가 고립되었으나 5중대장 이종기 대위는 우일선의 1대대가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고지를 고수하기 위해 분전했고 이후 대대장의 철수 명령을 받고 자은리로 물러나 대대의 후위 중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대대와 2대대는 북한군의 치열한 화망에 휩싸인 데다가 추격하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자은리에서부터는 지리멸렬하여 무질서하게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1대대와 2대대가 자은리 선에서부터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상황을 지켜본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한계리에서 이들을 수습하여 재편성하기로 하고 5중대장 이종기 대위에게 연대의 운명은 5중대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달렸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한계리로 이동해서 나고병 수습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군 저지 임무를 맡은 이종기 대위는 30명 밖에 안 되는 병력을 지휘하여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정찰하는 한편 북한군의 공격 유형을 파악하여 허점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5중대장 이종기 대위는 자은리 남쪽 2.5km 지점에 캘리버 50 기관총을 배치하고 중대 병력을 도로 양편에 매복시켰습니다. 오후 3시 북한군 병력을 태운 차량 행렬이 서서히 샘제 골짜기를 돌아 나오자 매복해 있던 5중대원들은 명령에 따라 일제 사격을 가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습니다.
불의의 기습에 선두 차량이 멈춰섰고 차량 위에 병력들이 뛰어내려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국군의 집중 사격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이 전투로 북한군의 진격을 상당 시간 지연시켜 연대장의 기대에 부응했으나 애석하게도 중대장 이종기 대위는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전사했습니다. 오후 4시에 한계리에서 병력을 수습한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행정요원을 포함한 연대병력 재편성에 착수하여 하사관 및 병사는 원소속으로 분류하고 손실이 많은 장교는 원소속과 관계없이 계급에 의해 직책을 부여했는데 대부분이 오랜 기간 같은 연대 안에서 병영 생활을 한 까닭에 지휘의 혼선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 재편성이 완료되었으나 병력 손실이 예상외로 심하자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처음 계획한 광정면 방어에서 거점 방어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우일선의 일대대는 230고지, 330고지의 북쪽 100m를, 좌일선인 이대대는 이와 연계하여 371고지, 293고지 간을 점령토록 지시했으며 진지로 진입한 연대는 개인호 및 교통호를 구축하며 진지 편성에 주력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3대대가 한계리로 합류함으로써 개전 40시간 만에 전 병력의 집중 운용이 가능해진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예하 각 대대의 방어 진지와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전투태세를 점검하면서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했습니다.